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에 뱀의 해인데요. 명절 잘 보내셨나요? 변화와 지혜를 상징하는 뱀의 해,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새해 들어서 처음 비욘디에 와 봤는데요. 비욘디에 와니까 이 마이크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 마이크가 더 좋은 마이크로 바뀌어 있어 가지고 '아 역시 새해에는 많은 변화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건국대학교에서 신경외과 하고 있는 신현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백냥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다빈도 수술이 어떤 것일까요? 가장 다빈도 수술은 바로 백내장 수술입니다. 얼마나 많았었냐면은요. 2023 년도에 주요 수술 건수가 한 199만 건 됐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무려 70만 건 가까이가 이제 백내장 수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위와 2 위와의 격차도 많습니다. 2 위가 척추 수술인데요. 척추 수술 같은 경우에 20만 건, 또 치액 수술이 15만 건. 그러니까 백양 수술과 제2 두 번째로 많은 수술 격차도 한 3배 가까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수술이 백내장인 것 같습니다. 수술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백내장 수술이 중요한 수술이지만은 거꾸로 우리가 백내장 수술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도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백내장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내가 수술할 때에 어떤 일이 또 겪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들으시고요. 또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체크해서 담당 선생님과 또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세계 3대 실명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건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그중에 하나가 백내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내장은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많이 하는 수술이지만은 이 거꾸로 백내장이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비전 케어를 통해서 실명 구호 활동을 다니고 있는데요. 의료 수준이 발달한 우리나라 같은 데 있으면은 백내장 수술은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고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이지만은 사실은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 좀 아프리카 마른 나라 하면은 된장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명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볼 때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백내장은 어떤 질병일까요? 우리가 눈이 있습니다. 눈이 있으면은 그 안에 이렇게 검은 자, 흰 자가 있고요. 눈을 보호하는 눈꺼풀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눈 앞쪽을 우리가 절안부라 하는데요. 이 앞쪽 절안부에서 요 카메라 렌즈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수정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들어오면은 수정체를 통해서 이게 망막에 맺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카메라 필름을 망막에 비유할 수 있고요. 카메라 렌즈를 이 수정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수정체는 빛을 모아서 이 망막에 전달해 주는 그런 카메라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수정체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란 프라이를 이 프라이팬에 놓고서 이제 질질질 볶으면 어떻습니까? 변성이 일어나죠.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기고 변성이 생깁니다. 바로 나이가 들면서 이 수정체가 투명해야 되는데 누렇게 되고 그다음에 딱딱해지는 것이 바로 백내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백내장이 생기면은 도대체 어떤 문제를 할까요? 기본적으로 이 수정체가 혼탁해지고 그다음에 빛이 안으로 투과를 못하게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있는 눈을 보시면 하얗게 변하죠 이렇게요. 이 딱딱해지고 혼탁되기 때문에 빛이 안으로 못 들어오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안경을 끼고 있는데 뿌연 먼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밖을 볼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굉장히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불편함은 시력 저하입니다. 특히 이제 뭔가 선명하지가 않고 뿌연 것 같고 이런 시력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호소하시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빛이 번져 보인다. 이제 복시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이 혼탁이 균일하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정체 군데군데 생깁니다. 그러면은 빛이 들어오면서 수정체를 통해서 망막의 한 곳에 맺혀야 되는데 이 빛이 난반사이라 합니다. 여러 군데로 빛이 매치게 되면서 각각 상이 번져 보이는 것이죠, 난반사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선생님 겹쳐 보여요. 둘로 보여요." 이렇게 해서 이 신경안과 클리닉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력저하 또는 겹쳐 보이는 복시 이런 걸로 흔하게 안과에 찾게 되십니다. 예,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 사회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고령 인구가 점점점 증가합니다. 65세 고령 인구 비중이 2050년도에는 무려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그만큼 우리가 고령 인구가 많아질수록 고령화에 따른 질병 즉 백내장도 그만큼 많아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또 어르신들한테는 또 삶의 질이 중요하겠죠. 내가 안 보여서 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더 잘 보고 또한 먼 거리 가까운 거리를 얼마만큼 내가 잘 볼 수 있고 깨끗하게 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옛날과 달리 백량 수술을 막 아주 심하게까지 막 버티고 버티다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편하면은 결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좀 침침하거나 생활할 때 불편히 느끼는 경우에는 안과에 가셔 가지고 굉장 수술이 어떤지를 상담받으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치료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그 "선생님 수술밖에 없나요?"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존적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약물요법, 세 번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수술적 요법,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보존적인 방법은 보통 백냥 진행을 늦추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시는 것처럼 자외선 이런 것들이 수정체의 노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햇빛이 많은 날에는 선글라스를 낀다든지 모자를 낀다든지 해 가지고 이렇게 자외선 투과를 막을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흡연 자체가 또 백내장 진행과 연관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제가 금연도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약물요법인데요. 약물요법은 이미 가지고 있는 백내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굉장히 진행을 더하지 말라고 저희 약을 쓰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제 항산화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여러 안약들이 있는데요. 이런 약들을 하루에 보통 3번 정도 점원하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백내장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모든 분들한테 다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술이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에 수술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데요. 간혹 가다가 이미 한눈을 다른 사고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명한 경우, 그런 경우에 반대쪽 눈 같은 경우에 물론 수술이 잘 될 수 있지만은 굉장히 수술 후에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반대쪽 눈의 수술을 최대한 지연시키고자 처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세 번째 수술적 방법은 우리가 지금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인공수정체 삽입술인데요. 백량을 걷어낸 다음에 그 백량 걷어낸 사이에다가 저희가 인공수정체를 넣는 삽입하는 그런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량 수술의 시기는 보통은 환자분들이 많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침침하고 이제 그런 경우에 간혹 어떤 분들 환자분들이 오셔 가지고 "선생님 백량 수술을 너무 늦추면은 이것 때문에 혹시 녹내장이나 다른 큰 문제 생기지 않나요?" 물어보시는데요. 맞습니다. 사실은 백량이 너무 지나쳐지면은 백내장이 수정체가 뚱뚱해지면서 우리가 전방이라고 해서 눈에 방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혈압이 있는 것처럼 이 눈에도 압력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물이 있는데 그걸 방수로 합니다. 이 방수는 기본적으로 뒤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요 전방이라고 하는 요 앞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이 두꺼워진 수정체가 이 전방을 막습니다. 즉 하수도를 막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싱크대에 물을 부었을 때 하수도 막히면은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물이 못 빠져나가고 그것 때문에 방수가 눈에서 누적되면서 안압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심하게 진행된 백내장이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잘 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백내장이 진행돼서 녹내장까지 가고 이런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흔치 않은 것 같고요. 외국에서는 비교적 그래도 종종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이제 백내장 수술 제 영상을 자꾸 나와 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제가 눈에 있으면은 눈에다가 저렇게 작은 절개창을 만들고 한 2 밀리 절개창을 만들고서 그다음에 이 전낭이라는 곳 이 캡슐에다가 저희가 작은 이제 구멍을 만듭니다. 그다음에 이 혼탁된 렌즈를 이 초음파로 해서 요렇게 긁어내게 되는 것이죠. 이 초음파를 통해서 렌즈를 저희가 흡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렇게 인공 수정체를 다시 우리가 제거했던 수정체 대신에 이렇게 넣으시면은 수술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도한 목적이나 작용과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부작용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은 우리가 밥을 많이 먹어도 여러분 명절 때 음식 많이 드셨나요? 명절 때 음식 많이 먹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속이 더부룩하고 체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체할 수 있고 소화불량이 될 수 있고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약품도 먹으면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암제를 먹으면 우리 머리가 빠지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심장 때문에 드시는 아스피린조차도 아스피린이 심장 보호효과가 있지만은 때로는 아스피린 때문에 부작용으로서 과다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릎이 아프든지 해서 먹는 그런 진통제도 과다하게 먹으면은 소화불량, 속쓰림 이런 것들이 날 수가 있고요. 때문에 우리가 먹는 밥 아니면은 또 약물 이런 모든 것들은 일정 부분이 지나치면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수술도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은
안과에 가셔서 수술하시면은 이 동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이러이러이러한 불편감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에 통증, 빗번짐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통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 후에 여러 부작용들이 있는데요. 염증, 또 후발 백내장, 그다음에 또 망막 박리, 빗번짐 있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일반적인 합병증 또한 신경안과적 합병증 한 10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가장 흔한 것은 후발 백내장인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후발 백내장 수술한 다음에 또 한 번 백내장이 생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새 집으로 이사 가면 또 새 집으로 이사 가면은 맨 처음에 유리가 깨끗하죠. 그러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은 유리가 먼지가 끼고 이렇게 뿌옇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도 가끔 그래서 봄철 되면은 다시 한번 유리창을 닦아 주는데요. 이렇게 그럴 때 우리가 유리창을 닦아 주면 깨끗하게 잘 보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백내장 수술했다가 "선생님 1년 뒤에 2년 뒤에 다시 뿌옇게 보이는 것 같아."라고 오면은 보통 가장 흔한 것은 바로 이제 후발 백내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렌즈 뒤에 얇은 막에다가 저희가 인공수성체를 걸쳐 놓는데요. 그 막에서 다시 한번 먼지가 끼는 것이죠. 세포가 증식하면서 그 막에서 먼지가 끼면서 다시 이렇게 뿌옇게 빛을 통과 못 시키게끔 가려 줍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우리가 유리창은 닦으면 내내 또 닦아야 되지만은 요 후발 백내장은 한 번 닦아 주면은 더 닦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우리가 레이저를 통해서 이 혼탁된 막을 씻어 주는데 다시 말해서 레이저로 터뜨려 주는데요. 이걸 레이저로 터뜨려 주면은 요거는 평생 가기 때문에 한 번 후발 백내장은 레이저 시술을 하게 되면은 다시 또 할 필요는 없고요. 요걸로 거의 평생 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안내염증, 안내염입니다. 사실 안내염은 저희가 백내장 수술할 때 가장 무섭고 또한 피해야 될 합병증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구 내의 염증이죠. 눈 안에 세균이 증식하는 건데요. 듣기만 해도 참 무섭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고름, 하얀 고름이 차고 시력도 안 보이고 눈도 아프고 굉장히 눈이 충혈되고 이렇게 오시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몸은 상재균 즉 우리는 눈꺼풀에도 균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눈꺼풀뿐만 아니라 뭐 간이 안 좋거나 간 노양이 있으면은 간에도 균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에 있는 균들이나 우리 또 몸 안에 있는 균들이 눈 안으로 가서 염증을 파급시키는 것이 바로 이제 안내염인데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수술하게 되면은 수술 절개 부위를 열고 또 그 안에 수정체를 쪼개기 위해서 기구들을 삽입하고 이런 조작들이 가해지죠. 그래서 조작들을 시행하면서 눈 주변에 있는 미세한 균들이 눈 안으로 같이 일부가 들어갈 수 있는데 대개는 사실 우리 몸은 이러한 사소한 염증은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그러한 염증이 지나치게 심해지거나 아니면은 내 몸 안에 면역력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에는 그게 문제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 균을 못 이겨내는 경우에는 우리가 안군에 염증이 생기면서 그것이 심해지면은 시력 저하, 충혈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환자분들이 수술 후에 지속되는 통증과 더불어서 시력 저하 또 충혈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 보통은 저희가 치료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생제를 직접 눈 안에 찔러 주기도 합니다. 안약을 넣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그래도 불구하고 염증이 가라앉지 않으면은 이제 기구를 눈 안쪽에 넣어 가지고 요렇게 눈 안에다가 염증을 다 제거해 주는 이제 유리체 절제술인데요. 안쪽을 씻어내 주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이 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요. 많이 하는 말씀들 저희 드리는 말씀들이 "수술한 다음에 지저분한 손으로 눈을 비비지 마세요." 그다음에 "수술한 다음에 안약을 제때 넣으세요." 이런 부탁들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지저분한 손으로 눈을 만지든지 안약을 못 넣으면은 이러한 염증이 더 심해져서 균이 들어가서 이러한 안내염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년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수술 후에 주의사항을 잘 읽어 보고 그대로 지키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녹내장입니다. 녹내장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다시 말해서 안압이 오르고 안압에 올라서 시신경이 망가지는 것을 우리가 녹내장이라 합니다. 그 눈에 있는 아까 말씀한 안압, 혈압처럼 눈에도 압력이 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유지시켜 주시려면은 우리 콧구멍에 공기가 있는 것처럼 눈에도 일정 부분 물이 있고 그것 때문에 압이 있어야 되는데요. 때로는 이 압이 높아지면은 이 뒤에 있는 시신경을 압이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시신경이 망가지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야가 망가지는 녹내장이 오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 수술 후에 생기는 안압 상승은 직후에 생기는 경우에는 수술 시에 저희가
점탄 물질이라는 걸 넣습니다. 이 수술을 하려면은 안구가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기구를 넣었다 뺐다 할 때 그 안구가 유지되라고 끈끈한 젤리 같은 물질을 눈 안에 넣고 수술하는데 이걸 점탄 물질이랍니다. 이것이 일부 남은 경우에 수분을 흡수하면서 이게 부풀어 오르는 경우에 안압을 올리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수술 후에 2-3주 지나면서 우리가 수술 후에 염증이 생기지 말라고 넣는 안약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스테로이드입니다. 근데 대개는 괜찮은데 이 스테로이드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스테로이드 때문에 안압이 오르는 경우가 이제 있는데요. 바로 오르지는 않고 보통 수주 이상 사용할 경우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환자분들한테 "수술하고서 언제 오세요? 또 언제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환자분들의 경과를 보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염증이 있는지 여부와 또한 눈의 안압이 괜찮은지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환자분들께 이제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실 선생님들께서 "의사 선생님이 언제 오세요?"라고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은 고 날짜에 오셔 가지고 시력은 괜찮은지 안압은 괜찮은지 체크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안압이 오르는 경우는 대개는 큰 문제 없이 저희가 안약만으로도 안압을 잘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백내장 수술이 안압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녹는장이 심한데 백내장 역시도 심한 경우에는 오히려 "백내장 수술을 통해 선생님이 안압을 떨어뜨려 봅시다."라고 말씀하신 경우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상은 요렇게 뒤에 있는 방수가 앞으로 흘러나가야 되는데 이 백내장이 심한 두 번째 그림의 경우에는 요 백내장이 뚱뚱해지면서 이 전방을 눌러 가지고 방수가 바깥으로 못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백내장을 제거해서 인공수정체를 넣어 주면은 이 전방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하수도가 뚫리면서 더 방수가 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안압이 한 2에서 3 정도 떨어진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선생님들이 "안압 조절을 위해서 백내장 수술을 해 봅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황반 부종입니다. 망막 중심부가 붓는 것이 바로 황반 부종인데요. 우리가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카메라 이 필름 역할을 하는 것이 망막입니다. 즉 눈으로 들어온 빛이 어 맺히는 곳이 바로 이 망막인데요. 이 망막의 중심부가 황반입니다. 이 누렇게 생겼죠. 누를 황자를 써서 이 황반이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잔소필이라는 이 색소가 많아 가지고 누렇게 보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항반은 시력이 가장 중요한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수술 후에 염증에 의해서 항반이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할 때 저희가 수정체를 제거해야 되고 기구도 넣었다 뺐다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사소한 염증들이 생기는데 이게 뒤로 파급되면서 이런 황반을 자극하면서 망막이 붓는 경우입니다. 진단이 어렵지 않습니다.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과에서 단층 촬영 우리가 안구 CT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CT는 예를 들어서 눈이나 얼굴의 단층을 보는 것이죠. 이 안구 CT는 이 망막의 단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구 CT를 찍어서 이 망막 중심부가 이렇게 부어 있는지 이게 정상인데요. 부어 있는지를 확인하면 쉽게 진단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눈에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 부종을 가라앉히는 안약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약을 넣으면은 요 부종도 잘 가라앉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부작용은 아니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망막 박리입니다. 망막이 그 말 그대로 박리 즉 떨어지다는 얘기인데요. 망막은 원래 이렇게 안구 뒤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수술 후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요. 눈은 요 가운데에 빈 공간이 아니라 유리체라는 젤리 같은 물질이 꽉 채우고 있습니다. 요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요 젤리 같은 유리체와 이 수정체는 서로 이제 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정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하는 여러 가지 초음파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바로 접해 있는 유리체에도 일정 부분 진동이 영향이 가는 거죠. 수정체를 없애면서 그런 에너지들을 아니면 그런 진동이나 이런 것들이 뒤에 있는 유리체에도 자연스럽게 전달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수정체를 제거하는 도중에 얇은 막 이걸 이제 후당이라 하는데요. 이 얇은 아주 담배 껍질만큼 작은 막들이 찢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후당이 약한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찢어지면은 요 후낭 사이로 유리체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리체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당겨지는 견인력이라 하는데 당겨지면서 유리체가 뒤에서 막막하고 떨어질 때 우리가 마치 벽지에 구멍이 났는데 그 구멍 난 벽지를 손으로 잡고 뜯는 것처럼 그 얇은 구멍을 통해서 같이 이 망막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미
망막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망막에 이미 구멍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미처 모르고 수술을 했다가 그 구멍이 더 커지면서 망막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박리인데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안과에 가시면은 이런 망막에 열공이나 약한 부분이 있는지 사전에 백내장 수술 전에 사진을 찍어서 동자를 좀 키워서 확인을 하고 어떤 경우 이제 필요하신 경우에는 미리 레이저 치료 즉 이 구멍이 있으면 구멍 주변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압정을 박는 것이죠. 레이저로 구멍 주변이 더 번지지 말라고 일종의 압정을 박아서 구멍을 안정화시킨 다음에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증상은 백내장 수술 후에 갑자기 떠다니는 게 갑자기 확 늘어나는 경우에 이런 망막 박리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내장 수술 후에 원래 떠다니는 곳이 뭐 1 개, 2개 있었던 분들이 갑자기 수십 개다 이런 경우에는 혹시라도 망막에 어디 약해진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수술 후에 떨어진 게 아닌지 한번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안과에서 어렵지 않게 사진을 찍으면은 요렇게 불룩 떨어진 망막이 보입니다 쉽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적인 치료로 또 치료할 수 있고요. 망막 박리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레이저 치료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때문에 그냥 수술 후에 떠다니는 게 갑자기 늘어났다 느끼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 다시 안과에 가셔 가지고 요렇게 한번 검사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안구 통증인데요. 우리가 수술한 다음에 환자분들이 "눈이 아파요."라고 호소하신 분들이 무려 35%나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개는 시간이 지나면서 금방 좋아지십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통증 때문에 수술 후에 몇 달 정도 고생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근데 이런 분들은 어떤 경우냐 논문을 봤더니 논문에서 말하고 있기를 이런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수술 전부터 이미 안구 건조증이 심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수술 전에 류마티스를 앓고 있던 분 아니면 수술 전부터 이미 약간의 우울증이나 이런 걸로 약물을 드시던 분들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항히스타민제 즉 이런 것들은 이제 눈물을 마르게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약들을 뭐 알레르기나 다른 병 때문에 꾸준히 복용하고 있던 분들 또 아니면은 뭐 우리가 섬유금융통 같이 이미 몸의 다른 부위에 통증이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수술 후에 안구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고 또 안구 통증이 굉장히 오래갈 수 있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때로는 이제 그 안구 통증을 진정시키는 여러 약들이 있는데요. 이런 약들을 좀 먹으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선생님들과 상담을 통해서 경구약이나 안약을 통해서 통증을 조절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진찰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빗번짐인데요. 우리가 빗번짐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종종 환자분들이 특히나 이제 노안 백량 수술을 하시고 종종 호소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안이라는 것은 가까운 게 좀 잘 안 보이는 것이 노안입니다. 그래서 저도 노안이 좀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핸드폰을 보려면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체가 나이가 들면서 혼탁되고 또한 이 말랑말랑해야 되는 수정체가 딱딱해지면서 원래는 카메라 이제 줌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점점 카메라의 줌 기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줌 렌즈 기능이 없고 그냥 단초점 렌즈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노안인데요. 이 노안도 자연스러운 노화의 현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백내장이 있는 분들은 보통은 다 대부분 노안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거 볼 때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되는데요. 두꺼워지지 않고 여전히 두꺼워지지 않아서 이 가까운 것을 못 보게 되는 현상인데요. 이런 게 여러분들이 노안 백량 수술을 하면은 가까운 것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그 위에 있는 렌즈가 단초점 렌즈고요. 아래에 있는 바로 요 동그란 렌즈가 다초점 렌즈입니다. 즉 다초점 렌즈는 백내장 수술하고 똑같이 저희가 수정체에 혼탁된 걸 제거하고서 렌즈를 넣어 주는 종류가 단초점이냐 다초점이냐 달라지는 그 차이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초점 렌즈 같은 경우에는 렌즈에다가 저희가 여러 가지 홈을 팔아 놓습니다. 홈을 팔아 가지고 빛이 렌즈를 통과할 때에 여러 가지 포커스로 갈라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 바로 다초점 렌즈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초점 렌즈는 빛이 여러 가지로 갈라지기 때문에 멀리도 볼 수 있고 중간도 볼 수 있고 근거리도 볼 수 있는데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단점도 있다는 뜻이죠. 빛을 여러 가지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단점은 우리가 빛을 한 곳에 모으는 것보다 선명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은 좀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선생님 뭔가 좀 탁해 보여요. 뭔가 대비감도가 좀 떨어진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카메라 필름에 망가진 분들 즉 황반 변성이나 아니면은 뭐 복내장이 굉장히 심하게 온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역시 우리가 다초점 인공성체 수술은
한 번 정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야간 운동이 많으신 분들도 야간 운동이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밤에 동공이 커집니다. 동공이 빛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조리개를 우리가 어두울 때 사진 찍을 때 조리개를 넓히는 것처럼 밤에도 조리개 역할을 홍차가 커지면서 눈은 빛을 많이 받아들이려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 빛이 렌즈에 들어올 때 더 많이 빛 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더 뿌옇게 보일 수가 있고 감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동이 많은 분들도 다초점 수정체가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분들은 비문증이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수술 전부터 나이가 들면서 이 유리체가 혼탁이 되면서 여러 가지 부유물질이 떠다니는 것이 이제 우리가 노화염 비문증인데요. 이 노화염 비문증들은 한 50대 이상인 분들은 대부분 조금씩 생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굉장히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심한 분들이 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을 하게 되면은 가뜩이나 요 유리체에 부유물이 있어서 빛이 번지는데 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때문에 더 빛이 번지게 돼서 더 불편감을 호소하고 "시력이 떨어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재미난 논문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유리체, 그 혼탁된 유리체를 제거해 주는 유리체 절제술을 통해서 "조금 더 시력을 개선시킬 수 있다." 이런 논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죠. 또 한 번 더 수술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비문증이 많은 분들은 한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선생님과 상의를 해 보고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을 또 결정하시는 것도 한번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안검 하수인데요. 안검은 이제 눈꺼풀이고요. 하수는 처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술 후에 눈꺼풀이 처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눈이 동글동글해야 되는데 수술 후에 눈꺼풀이 팍 처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는 이 수술할 때에 백내장 수술할 때에 눈꺼풀을 수술 기구를 벌리기 때문인데요. 보통은 이 수술 때문에 생긴다기보다도 나이 드신 분들은 이미 이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 이걸 눈꺼풀 올림근이라는데요. 이게 이 건판, 눈꺼풀 판하고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대개는 이 붙어 있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요게 떨어질랑 말랑, 떨어질랑 말랑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눈꺼풀 올리는 근육이 건판을 잡고 눈을 싹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게 약해져 가지고 억지로 이마로 눈을 이렇게 크게 뜨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수술을 할 때 저희가 이렇게 눈을 검한 대검기로 눈을 크게 벌리고 이러면은 그렇게 떨어질랑 말랑 하던 그런 눈꺼풀 올린 근육하고 건판이 잘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술 후에 안검하수가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분들은 보면 수술 전에도 이미 약간 좀 조짐이 있어 가지고 눈을 개슴츠레 뜨거나 아니면 이마로 힘껏 눈을 뜨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안검하수도 그렇고 백내장도 그렇고 보통은 다 나이 드신 분들 이게 잘 발생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같이 이제 발생할 수 있고요. 수술 후에도 이런 안검하수가 더 심해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시 이 떨어진 눈꺼풀 올리는 근육을 다시 건판에다가 고정하는 수술을 하시면은 다시 선명한 눈매를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것도 선생님과 상의하면은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허혈성 시신경 병증인데요. 말 그대로 허혈, 피가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피가 안 통하냐? 시신경에 피가 안 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허혈성 시신경 병증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는 신경외과를 하기 때문에 허혈성 시신경 병증이 발생한 경우를 종종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은요. 이 초음파를 가지고 백내장 수정체를 이제 깨야 되고 거기서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 눈에 일정한 이제 압력을 줘야 됩니다. 눈이 이제 저희가 말하는 거 이제 갑자기 확 짜부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정한 눈의 압력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압력들이나 염증 이런 것들이 시신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압력 올라가는 압력이 이 시신경을 압박해서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 흐름을 막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시신경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장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피가 원활하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피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피가 못 가면서 일시적으로 이제 허혈 마치 이제 뇌의 풍요랑 같습니다. 허혈에 빠지면서 시신경이 붓고 충혈이 되면서 시력이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이제 허혈성 시신경 병증이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신경을 보면은 출혈도 있고 또 이 시야 검사하면은 시야의 뭐 아래쪽 반이 안 보이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초기에 이런 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런 허혈성 시신경증은 수술 직후에 잘 발생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괜찮다가 뭐 2-3 주, 1-2주 후에 "선생님 뭔가 안 보여요." 했을 때 시신경이 부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염증 때문에 생기는
후기 시신경 병증 짓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저희가 스테로이드 같은 것들을 복용하면은 이 염증이 가라앉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복시입니다. 열 번째까지 왔는데요. 복시는 말 그대로 물체가 둘로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내양 수술 후에 둘로 보이는 거는 한 논문에 하면은 무려 뭐 10 에서 20% 까지 된다. 굉장히 흔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수술의 복시는 대개는 수일 내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0.2 에서 0.8% 정도 의외로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참 문제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수술은 잘 돼서 환자분들이 시력은 정상적으로 일정량이 잘 나오고 시력은 잘 보여서 의사분 선생님들은 만족을 하는데 환자분들이 갑자기 오셔서 "선생님 보이는 건 깨끗한데 물체가 둘로 보여요." 이러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복시가 올 수 있는지 또 이해하는 것이 환자분들께도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백내장 수술 후에 둘로 보인다 했을 때는 맨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한눈을 가려 보는 것입니다. 한눈을 가렸을 때 이 둘로 보이는 게 좋아지는지 또 한눈을 가려도 여전히 둘로 보이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한눈을 가렸을 때 이 복시가 좋아지면 그것을 우리가 양안 복시합니다. 양안 복시. 말 그대로 두 눈의 초점이 서로 다른 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복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눈이 서로 다른 데를 보고 있다. 그래서 양안 복시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사시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요. 사시는 두 눈의 초점이 서로 다른 것이 사시입니다. 이 두 눈이 이 한 가지 물체를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눈은 물체를 보고 있고 한눈은 안으로 휘어 있어서 딴 데를 보고 있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우측처럼 한눈을 앞을 보이는 한눈은 바깥으로 나가 있거나 그러면은 서로 다른 데에서 들어온 상이 머리에 들어오기 때문에 물체가 두 개로 겹쳐 보이겠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두 눈 복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체가 둘로 보이는 것이 바로 두 눈 복시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눈을 가렸을 때도 불구하고 어느 쪽을 가려도 여전히 "선생님 둘로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단한 복시, 한눈 복시랍니다. 그래서 한눈을 가려도 여전히 둘로 보이면 그것은 우리가 한눈 복시라 하고요. 한눈 복시의 원인은 수술 후에 생기는 뭐 근시와 난시 아니면은 이제 안구 건조증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시가 어떤 거냐면은요. 우리가 빛이 망막에 탁 이렇게 깨끗하게 맺히는 걸 우리가 정시랍니다. 정시라고 하는데 망막보다 빛이 앞에 맺히는 걸 근시라 하고요. 아니면은 망막의 빛이 여러 가지로 갈라서 맺히는 것을 난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이 동그란 원이라고 보시면은요. 난시는 많이 마치 눈이 럭비공처럼 이렇게 따분해져 있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비용처럼 빛이 짜부러져 있기 때문에 하나는 이제 수직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수평으로 들어가고 이 빛이 서로 갈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한 곳에 맺히지 않고 번져서 맺히는 것을 난시를 합니다. 이 난시가 있으면은 시력의 질이 떨어집니다. 때문에 어떠한 경우는 환자분들이 좀 뿌옇게 보인다는 말씀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 빛이 갈라지기 때문에 겹쳐 보인다는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좀 나이가 드시면은 대부분 유리체가 혼탁이 생기면서 변성이 옵니다. 그러면서 부유물이 생기면서 이 깨끗해야 될 젤리 같은 유리체가 그 안에 부유물 혼탁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문증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뭔가 날파리가 떠다녀요 이렇게 느끼시는데요. 이런 비문증 때문에 빛이 망막에 들어갈 때 빛이 난반사가 됩니다, 난반사가. 즉 부유물질을 빛이 맞고서 빛이 갈라지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한눈 복시를 느낄 수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 망막에 막이 있거나 이걸 우리가 망막 앞에 있다 망막 안막이라 하는데 아니면 황반 변성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카메라 필름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빛이 카메라에 필름에 맺히면은 얌전하게 맺히는 것이 아니라 휘어져서 맺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형시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역시 수술 후에 한눈 복시를 호소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하기 전에 한 번쯤은 제가 권해 드리는 것이 이렇게 바동 모양의 격자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암슬러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도 암슬러 치면은 요런 격자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 한번 보고서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휘어져 보이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내가 휘어져 보이는 게 있다.' 이런 분들은 수술 후에도 한눈 복시를 호소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각막이 건조하거나 각막에 흉터가 있고 이런 경우에도 복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유는 이제 빛이 회절입니다. 빛이 각막을 막고서 이렇게 매끄럽게 맺어야 되는데 여러 군데로 빛이 이제 부분적으로 혼탁이 있거나 아니면 각막에 뭔가 매끄럽지 못하면은 빛이 여러 군데로 튕깁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빛이 여러 군데로 맺히기 때문에 복시를 느낄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눈이 진짜 건조한 분들은 눈이 말라 있는 분들은 요렇게 빛 안구 표면이 매끌매끌해야 되는데 이 물이 중간중간 없기 때문에
각막이 굉장히 거칠거칠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빛이 눈 안으로 들어갈 때 여러 군데로 난반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퍼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한눈 복시를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눈 복시에 있는 분들은 가장 먼저 할 게 집에서 우리가 종이에다가 작은 볼펜으로 구멍을 뚫은 다음에 구멍을 만들고 그걸 눈에 대보고서 그 "복시가 좋아지는지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그것은 이제 피놀 효과라고 합니다. 실제로 안과에 가면은 저희가 이렇게 구멍이 난 막대를 이제 바를 대고서 환자분들께 "하나로 보이세요? 둘로 보이세요?" 물어봅니다. 그래서 피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대면은 요렇게 보시는 것처럼 구멍을 대는 순간에 빛이 이렇게 주변부가 차단되면서 빛이 한 군데로만 싹 들어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누를 댔을 때 복시가 좋아지면은 '아 내가 눈이 건조하거나 아니면은 근시가 있거나 난시가 있거나 이것 때문이구나.' 알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과 상의해서 눈물약을 넣으시거나 아니면은 이 근시, 난시를 조절할 수 있는 안경을 맞추시면은 복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여기서 우리가 그다음에는 이제 물체가 둘로 보이는 이 양한 복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눈을 가리면은 복시가 이제 좋아지는 경우가 우리 양한 복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양한 복시인 경우에는 보통은 환자분들이 사실 수술 전부터 이런 복시에 대한 소인을 타고 오셨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소인이 있던 분들인데 그 수술 전에 잘 안 보여서 못 느꼈다가 느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복시 중에서 수술 시에 저희가 마취제를 넣는데 이런 마취제 때문에 생기는 복시는 되게 일시적이고 금방 좋아지는데요. 수술 후에도 한 2주 이상 지속되는 복시 중에서 가장 흔한 원인은 환자분들이 수술 전부터 내가 몰랐지만은 뭔가 눈이 틀어지는 잠복사시랍니다. 잠복된 사시가 있는데 그게 수술 후에 발현돼서 복시를 느끼시는 경우가 가장 이제 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만약에 이제 한눈을 가렸을 때 깨끗하게 보인다. 두 눈을 떴을 때는 겹쳐 보인다. 이러신 분들은 선생님과 상의해서 양한 복시가 있는 것 같다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은 이제 프리즘 안경이나 아니면 이제 한눈 가림 아니면 이제 수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백양 수술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환자분들이 이제 뭐 아예 안 보여서 오시기보다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안과에 찾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만큼 이제 수술을 통해서 기대치가 높으신 것이죠. 높기 때문에 수술에 이런 사소한 부작용들이 있으면은 환자분들도 그만큼 실망하기 쉽고 또 의사 선생님들도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수술 시에 내가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비문증이 많다면은 '아 수술 후에도 반환복시를 호소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내가 뭐 류마티스가 있고 건조증이 심해서 약을 먹고 있는 경우에도 '내가 수술 후에 인공 눈물을 잘 넣겠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고 아신다면은 보다 안전한 수술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백양 수술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 10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서 또 궁금한 걸 제가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철희 님 노안과 백양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백양 수술은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노안으로 가까이 작은 글씨가 안 보이는 것은 어떻게 관리할까요? 말씀을 주셨는데요. 노안과 백양은 보통은 이제 같이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다 이제 나이가 드시고 오는데요. 노안은 정의가 그렇습니다. 노안은 가까운 게 좀 잘 안 보이는 게 노안입니다. 그리고 백내장은 가까운 것뿐만 아니라 멀리도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멀리는 잘 보이는데 가까운 것만 안 보인다 싶으면 그 노안이고요. 멀리 가까이가 다 잘 안 보인다 그러면은 아마 그것은 백내장일 확률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백내장은 수술은 해야 하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만약에 이 뿌옇게 보여서 멀리 가까이 뿌옇게 보여서 생활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백내장 수술을 한번 선생님과 상의해서 고민해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우 선생님들이 백내장이 있긴 있는데 아직은 이게 심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않으니까 "쪼끔 더 몇 개월 지켜보시죠."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백내장이 또 너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 만족도가 높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환자분들께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오세요."라는 뜻에서 몇 개월 후에 다시 보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몇 개월 한 번 더 지내 보시고 그래도 불편하시면은 선생님께 한번 수술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것이 노안으로 안 보이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백내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백내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말해서 멀리는 잘 보이는 경우에는 가장 쉽게는 제가 끼고 있는 이런 이제 안경이죠. 우리가 누진 안경이라는데 다초점 안경을 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백량도 심하게 와서 멀리도 잘 안 보이는 상태에서 노안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초점 인공 수정체 수술을 해서 노안 백량 수술을 통해서 우리가 노안과 백량을 같이 해결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한테나 다 적합한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망막에 질환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아니면 내가 굉장히 예민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또 그런 것들도 선생님들과 상의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김나영 강나영 님 "교수님 저는 조금 일찍 노안이 왔습니다. 노안이 오면은 백내장도 같이 생긴다고 들었는데 이제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는데요. 어 일찍 노안이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젊으셨을 때 시력이 굉장히 좋았던 분들이신데요. 즉 젊었을 때 시력이 약간 좋았던 분들은 노안이 좀 빨리 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같이 이제 근시가 있는 분들은 근시라는 것은 망막 눈이 있으면은 초점이 이 망막 앞에 맺히는 것이 근시입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가까운 게 잘 안 보이는 경우에 이제 안경을 벗고 보면은 잘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안경을 벗으면은 약간 근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안 보이는 사물을 가까이 당기면은 초점이 뒤로 옵니다. 그래서 가까운 게 잘 보이는데요. 어렸을 때 시력이 좋았던 분들은 정시거나 약간 원시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 가까이 당겨도 이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노안이 좀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노안이 오면은 반드시 백령이 오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 노안은 우리가 50 세가 넘으면은 누구나 찾아오는 불청객과 같습니다. 50 세가 넘으면은 주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노안은 누구나 올 수 있는데요. 50 세가 넘었다고 해서 누구나 굉장히 생기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60, 70 대도 괜찮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둘 다 노안이나 백내장 둘 다 노인성 질환은 맞지만은 반드시 같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굳이 말하자면은 노안은 쪼금 더 빨리 누구나 50 대가 되면은 서서히 가까운 게 안 보이는 노안은 쪼끔 더 빨리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나날이 좋은 나님 57세 여성분이시고요. 3 개월 전에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시력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 하셨고요. 색상이 잘 구분되지 않거나 흐릿하게 보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야간에 차량의 불빛이 번져 보이고 또한 눈부심이 심해서 운전하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경우에 신경안과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이런 문제는 정상일까요? 질문 주셨는데요. 네. 아마 많이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제 이런 경우 계신데요. 특히나 이제 야간에 번져 보인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이제 백내장이 오면은 수정체가 노랗게 변합니다. 노랗게 변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어 밖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해 주기 위한 어떤 건물주가 우리한테 주신 어떤 그런 보호 기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어 백량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 노랗게 변성된 수정체를 걷어내고 깨끗한 이용출혈을 넣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빛번짐이 생기고 야간에 불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보통은 이제 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안경을 처방해 드립니다. 약간 색깔이 있는 안경을 처방해 드리는데 이 황색계통이나 이런 것들을 처방해 드리면은 환자분들이 야간에 빛번짐이 많이 좀 줄어들어서 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야간에 빛번짐 때문에 좀 불편하신 분들은 한번 색깔 있는 안경을 좀 껴서 증상이 좀 완화되는지를 한번 좀 보시면은 한번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수술 후에 약간 좀 근시가 좀 남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시 남아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또 야간에 되면은 야간 근시라고 해서 근시가 좀 더 심해지는 쪽으로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문제가 없는데 밤에만 좀 더 번져 보이고 그러신 분들도 역시 이런 약간의 근시 안경을 좀 추가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과 상의하시면은 충분히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수술하신 선생님들과 한번 불편한 것들을 상담해 보시면은 좋은 결론을 얻을 거라 봅니다. 동화 속으로 님 저희 어머니가 백냥이신데 연세가 91 세시라서 연세가 많은데 백냥 수술해도 괜찮을까요? 질문 주셨는데요. 답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백냥 수술 자체가 뭐 전신 마취를 하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고요. 국수 마취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이 자체가 91 세라 하더라도 내가 불편하고 또 충분히 요즘에 91 세여도 굉장히 생활 연령은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수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링곰님
비주얼 스노우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 시력 검사하려고 한쪽 눈을 가리고 집중해서 숫자를 보면은 그 숫자가 동그랗게 남고 주변이 다 까매진다 하셨습니다. 비주얼 스노우 증상처럼 지직거리는 증상도 있는데요. 복리상 시야 검사 시에 이상은 없었다 하셨고요. 집중해서 보면은 까매졌다가 눈 깜빡이면 돌아오고 다시 시야가 까매집니다. 병원 가도 건조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원래 안 그랬고 최근에 점점점 심해집니다. 이 잔상도 심하고 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비주얼 스노우 증상에 맞을까요?"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백내양 수술과는 크게 관련이 없지만은 요 비주얼 스노우도 요즘 환자분들이 이제 신경안과를 찾는 이제 흔한 원인 중에 이제 하나인 것 같습니다. 비주얼 스노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우리의 스노우볼 있죠. 스노우볼을 흔들면은 막 눈이 내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시야에 그런 스노우볼을 흔드는 것처럼 뭐 아날로그 TV에 먼지 같은 치익거리는 그런 노이즈 같은 것들이 시야의 양쪽 시야에 24 시간 있는 것이 바로 비주얼 스노우입니다.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지금도 밖에 눈이 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눈에 자꾸 이런 잔상들이나 점들이 계속 보인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비주얼 스노우는 사실은 이제 젊으신 분들 주로 한 20 대에서 30대 사이의 젊으신 분들이 많이 이제 오게 되고요. 이런 노이즈와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다른 이제 부증상들 예를 들어 환자분들 말씀하신 잔상이나 아니면은 뭐 반복시, 뭐 이명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비주얼 스노우를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비주얼 스노우 같은 경우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오시면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치료가 먼저 이제 안경입니다. 이제 색깔 있는 필터 안경이라 하는데요. 이런 필터 안경을 많이 하는 이유가 부작용이 가장 없고요. 또 환자분들이 증상 호전이 좀 가장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것도 한번 이제 가까운 안과의 선생님들과 한번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노가 있는 분들이 또 건조증이 있는 분들이 또 상당 부분 또 있고요. 또한 거꾸로 건조증이 심해지면은 또 비주얼 스노우가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건조증을 잘 치료하시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스트 뮤직님 지인이 백내양 수술을 하고 한 달 정도 됐다고 하십니다. 시력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며칠 뒤에 축구 모임이 있는데 참여해도 되나요?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음주도 가능한가요?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는 사실은 제일 정확한 건 수술하신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말씀만 드리면은요. 한 달 정도 되면 저희가 이제 음주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축구를 했을 때 뭐 지나치게 뭐 눈에 충격이 가하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헤딩을 했는데 뭐 눈을 머리랑 부딪혀서 막 이런 경우만 아니면은 가벼운 운동도 저희가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네. 그다음에 석기훈 님 65세 남성입니다. 6 개월 전에 백내양 수술을 받았고요. 시력은 회복되었지만은 가끔씩 시력 왜곡과 함께 두통이 생깁니다. 특히 컴퓨터 화면을 오래 보면은요 눈이 아프고 두통도 더 심해지네요. 이러한 증상은 백내양 수술과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신경학적인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주셨는데요. 네, 많이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백내양 수술과 수술하고 연관이 이제 없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화면을 오래 봤을 때 두통이 생기는 것들은 뭔가 초점이 좀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내양 수술은 내가 이제 먼 거리를 볼 수 있도록 단초점 렌즈를 수술을 했는데 화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먼 거리가 아니고 중간 거리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안경 없이 화면을 오래 보고 있으면은 그만큼 눈에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통도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백내양 수술하고 꼭 관련이 있다기보다도 내가 초점 거리가 안 맞아서 거기에 생기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컴퓨터용 안경을 끼면 또 좋아질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모니터를 많이 보면 눈이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건조해져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상의해서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안경 또 눈물약 이런 것들을 좀 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두통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가장 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편두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젊었을 때부터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도 한번 다 같이 상담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산책님 백내양 수술하면은 인공수증기 삽입이 필수인가요? 물어주셨는데요. 인공수증기 삽입은 대부분 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굉장히 뭐 근시가 심해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아니면 다른 문제 때문에 안 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극히 일부고요. 대개는 인공수정치 삽입이 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술 수용체 삽입 시에는 우리가 보통은 이제 결정이 될 것이 단초점 렌즈를 넣을지 다초점 렌즈를 넣을지를 보통은 결정해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자고 싶다." 님, "나은 시력이 0.2이고 망막 색소 변성으로 단초점 백량 수술을 받았습니다."라고 해 주셨습니다. 멀리 보는 안경 또 가까이 볼 때는 돋보기 안경을 사용 중인데요. 돋보기 안경은 오래 끼면 피곤해져서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는 화면 확대 기능을 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자주 바꾸는 게 불편해서 이 중요한 순간에만 쓰고 평소에는 피로감을 느끼지 않는데 "이런 상태에서 안경을 안 쓰면은 시력에는 문제가 될까?"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 망막 색소 상피 변성으로 많이 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눈이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한다고 해서 다리가 피곤할 수 있어도 다리가 망가지지는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눈을 쓴다고 해서 눈이 시력이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망막 색소 변성이 더 악화가 돼서 이게 갑자기 더 나빠져 가지고 더 안 보이고 이러지는 않는데요. 눈이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점을 맞춰야 될 거리에 안경이 없이 눈을 우리가 사물을 보게 되면은 그만큼 안경이 할 일을 눈이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눈이 쉽게 피로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시력 자체에는 우리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고요. 망막 색소산피 변성증이 있으면은 주변의 시야가 좋지가 않습니다. 주변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다초점 안경이 좀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단초점 안경이 좀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들 말씀하신 대로 안경을 이제 번갈아 끼시는 게 확실히 좀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우리가 안경을 갖고 다니면서 이제 번갈아 봐야 되기 때문에 어 충분히 불편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아무쪼록 또 잘 치료받고 또 망막 색소판 변성이 진행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원 댄디 님, "1년 전에 백량 수술을 받았는데 최근 들어서 시력이 다시 떨어지고서 싫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오른쪽 눈이 심한데 이게 바로 후발성 백량인가요?" 라고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잘 보이다가 한 1 년, 2년 지나면서 "선생님 뭔가 다시 옛날처럼 천천히 안 보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과에서 쉽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현미경을 보고서 쉽게 진단이 가능하고요. 치료도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저희가 레이저를 통해서 그 뿌옇게 된 막을 레이저로 닦아 주고 씻어 주면은 다시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안과에서 검사 받고 또 치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웨어커리 님, "형이 피아니스트인데 비문증이 생겼다고 하면서 약간 검은 안경을 쓰고 다니네요. 악보를 보면서 눈 돌릴 때 약간 심해진다고 하던데요. 비문증이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나요?"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비문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병적 비문증이 있고요. 하나는 생리적 비문증이 있습니다. 생리적 비문증은 치료가 필요가 없고요. 병적 비문증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럼 병적 비문증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병적 비문증은 망막에 생기는 문제 때문에 생기는 비문증입니다. 즉 망막에 구멍이 났거나 망막 박리, 망막 열공 아니면 망막 출혈이 있거나 예를 들어 당뇨 때문에 망막 합병증이 있어서 출혈이 생기는 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고요. 치료가 필요가 없는 비문증은 생리적 비문증인데 대개는 이런 경우는 노화에 의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유리체가 단백질인데 마찬가지로 변성이 오게 되고요. 그 변성된 물질이 혼탁이 생기면서 뿌옇게 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되게 해롭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둘 수 있고요. 만약에 이 비문증이 너무 심해서 '내가 너무나 힘들다. 살기가 좀 삶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리체 절제술 이런 비문 혼탁된 유리체를 제거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문증을 제거할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수술이 좀 큰 수술이고 수술에 따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너무 심하게 불편한 경우에는 이런 수술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라일락 꽃향기 님. "평생 고도근시였는데 60 세에 백량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10 년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시력이 떨어져서 0.5 정도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가끔 눈에 뭐가 끼인 듯이 침침해져서 인공누액을 넣곤 합니다. 계속 침침해지면은 안과에 가야 될까요?" 말씀을 주셨는데요. 고도근시인 분들은 사실은 인제 여러 가지 나이가 드시면서 안 질환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녹내장도 더 잘 올 수가 있고요. 또한 근시가 심하면은 근시에 따른 황반 변성도 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백내장 수술을 받고서 후발 백내장도 없고 깨끗하게 잘 문제가 없는데 뭔가 자꾸 시력이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문제 뭐 망막이나 아니면 시신경 문제를 한번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안과에 가셔서 한번 좀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눈에 뭔가 끼인 듯이 불편할 때 인공 눈물을 넣었을 때 만약에 잘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아마 단순 이제 건조증일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기본적으로 눈물을 분비해 주는 눈물샘이 작아지기 때문에 건조증이 올 수가 있고요. 또한 뭐 드시는 이제 여러 가지 약물들에서도 눈이 더 건조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뭔가 시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눈물약을 넣었을 때 좋아진다 싶으면은 괜찮을 확률이 많지만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 떨어지고 진행하는 것 같다 싶으시면은 안과에 가셔서 백내장 외에 다른 시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들 즉 황반 문제, 망막 문제, 녹내장 문제 이런 것도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질문 올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떻습니까? 백내장 수술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안과적 또 신경안과적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또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수술할 때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뱀의 해 여러분들 모두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